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략만의 살길이다 인천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2019년도 제3회 전기 산업기사 문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제2과목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전력공학 같이 풀어보고, 보기는 1, 2, 3, 4입니다만 저는 가나다라로 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출발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21번 보시면 송전기통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 같았는데 우리 중성점 접지라고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1회 문제에서 한번 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은 뭐냐라고 한다면 중성점을 접지, 즉 개통접지가 되는 거고요. 접지하는 것은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 즉 고장나지 않은 상의 전위 상승을 억제해서 거기에 붙어있는 기계규위 절연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놈은 주 목적은 6글자로 적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전위 상승 억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락 고장 시 전설로 대지 전위 상승을 억제하고 전설로와 기기 절연을 경감시킵니다. 이거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소호레이터 접지 방식에서는 일선 지락 시 지락점 아크를 빨리 소멸시킵니다. 소호레이터는 지락 전류를 최소로 할 수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 3번에 차단기 차단 용량이 증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장점이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단점입니다. 일선이란다. 직접 접지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 일선 지락 전류가 최대가 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단 용량이 커지는 단점이 있는 거야. 이거는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렸다라고 우리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22번 문제입니다. 22번에서는 작용 인덕턴스 L에 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가공 왕복선 배치에서 지름이 스몰 D이고 선간거리가 라지 D인 선로 한 가닥 작용 인덕턴스 L 값을 물어봅니다.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L에 대한 기본 공식 한번 들어가 볼까요? L 하면 얼마야? 0.05 플러스 0.46장 5끝 그 다음에 로그 10에 R분의 D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게 기본식인데 지금 반지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왔어? 전선의 직경이 주어졌죠? 그래서 요 놈을 2로 나눠야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이때 번분수에 의해서 2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D분의 2D가 나와야 돼. 그럼 D분의 2D 있는 거는 3번 아니면 4번이 될 건데 3번은 0.05가 아니라 0.5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라고 우리는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2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3번. 다음 중 전력선 반송 보호 개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우리 반송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장점이 아닌 것, 그러니까 단점을 찍으면 되는데 1번 보시게 되면 저주파 반송 전류를 중첩시켜라고 되는데 저주파를 쓰진 않아요. 우리가 쓰는 건 다 뭐 씁니까? 고주파 대략 200에서 300kHz 대에 고주파 전류를 갖다 중첩시켜서 쓰는 거죠. 고주파입니다. 저주파는 우리 언제 씁니까? 물리치료할 때 쓰는 게 저주파. 이거는 고주파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 틀렸냐면 1번은 말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번 들어가죠. 24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발전기의 전격전압을 갖다 말하는 건데 발전소에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잡아줘요. 소형이냐 중형이냐 대형이냐를 잡아줬는데 소형은 대략 한 3.3 정도, 그 다음에 중형 같은 경우는 한 6.6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으로 올라가서 뭐 11로 올라가고 33 이렇게 올라갈 건데 여기서는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나요? 6.6, 6600V짜리 6.6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답은 1번으로 할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맞히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다음에 25번 문제 가볼게요. 25번에 보시게 되면 뒤진력률이 80% 지상이라는 얘기고 CKV의 부하를 가지는 주상변압기의 2차 측 2kV의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면 주상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약 몇 kV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문제가요, 이 문제 스타일이 숫자만 바뀌었지 기사에서도 나왔고 산업기사 나왔고 1회, 2회, 3회 계속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역률이 제일 처음에 지상에 0.8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
이때 부하의 P는 얼마짜리였습니까? 얼마냐면 10kV가 되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줬고요.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콘덴서 QC 값을 얼마짜리 달았어요? 바로 2kV짜리 콘덴서를 달았다. 그러면 여기에 걸 수 있는 부하는 얼마까지 걸 수 있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원래는 10짜리가 필요한데, 그죠? 부하를 쓰려면 10짜리가 필요한데 이만큼 달아줬으니까 그만큼 작은 변압기 갖고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계속 그림을 그려서 해드렸는데 요거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또 마음 상할 수 있죠?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바로 들어가려 했더니 마음이 안 내켜. 자, 10kV짜리가 만약에 이렇게 10kV짜리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10kV. 자, 그랬을 때 요 놈은 두 가지 값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만한 크기에, 역률이 0.8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요만한 크기, 즉 8kV만큼, 8kW만큼 걸 수가 있겠고, 무효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 8, 10이니까 6k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상황에서 2kV짜리 콘덴서를 설치했대. 여기가 바로 2k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얼마 남겠어? 4가 남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놈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만큼 필요 없이 난 요만큼만 쓸게 했을 때는 이만한 게 아니라 여기만한, 즉 요만한 놈만 있어도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걸 갖다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얼마까지 부하를 걸 수 있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의 P상분을 갖다가 P'이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먼트 러또 한 다음에 유효제곱 8의 제곱 플러스 원래는 무효가 6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나는 얼마짜리를 달았습니까? 2짜리를 달았으니까 얼마만 남았어? 4만 남았죠. 4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대략 한 9kV 정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kV짜리만 있어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3번이다 라고 우리는 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옆으로 이동해서 이번에 2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6번. 송전선로를 연가하는 주된 목적 물어봤는데, 이 연가도 줄기차게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연가가 2019년도는 연가의 해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는 연가가 안 나와. 2020년도까지 연가가 나오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연가는 안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기본 얘기만 잡아드릴게. 아까 했던 것처럼 연가하면 무조건 선로를 우리는 몇 등분 합니까? 3등분 합니다.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선로의 바로 무슨 정수? 선로 정수의 평형을 위해서, 또는 선로 정수 평형,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뭐라고 해야 돼? 각상의 임피던스 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수입이 생긴다 그랬잖아. 첫 번째는 무슨 공진 방지? 직렬 공진 방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유도장애 방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가에게는 이게 다야.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뭐. 그래서 답에서는 주목적 물어봤으니까 선로정수 평형. 답은 3번인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선로정수 평형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임피던스 평형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27번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27번은 개폐장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모두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라고 물어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부하전류도 차단할 수 있고 단락전류, 즉 고장전류, 상당히 큰 고장전류까지도 차단할 수 있으면은 만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바로 누가 들어가야 돼? 서큐트 브레이커, 즉 차단기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차단기 답 4번이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무슨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퓨즈 있잖아. 파워퓨즈. 전력퓨즈. 이 전력퓨즈도 어땠습니까? 차단기 대우로 쓰는 거니까 단락전류까지 차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얘는 부하전류도 개폐할 수 있지만 얘는 부하전류 개폐하고자 쓰는 건 아니지 솔직히. 그죠? 그건 솔직히 아니고요. 얘는 차단전류, 즉 단락시와 같은 대전류,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근접한 것은 차단기가 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28번 들어갑니다. 28번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전선로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했는데, 낙뢰, 즉 바로 떨어지는 무슨 뇌가 있다? 직경뇌가 있겠고요.
뇌운에 의한 유도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선, 요걸 갖다 차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통신선에 대한 무슨 장애까지도 유도장애까지도 없앨 수는 없고 요거는 경감 줄이는 거야. 원래는 없을 수 없습니다. 차폐선을 설치하게 되면 유도장애를 줄일 수가 있는데 대략 몇 프로를 30에서 50%를 감소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경감입니다. 경감. 자, 하나 더 하자면 직경내나 유도내를 차폐할 때 이때 차폐각은 대략 몇 도를 잡아줘요? 30에서 45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한다면 철탑 날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철탑 날개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애자가 달려서 전선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엔 누가 있어요? 가공지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차폐각이 30에서 45도가 뭘 의미하냐면 요 가공지선과 대지를 수직으로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공지선과 전선을 사선으로 딱 그었을 때 이 끼인 각, 요 각도가 30도가 더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45도면 이렇게 벌어졌다는 얘기니까 벌어지게 되면 바로 떨어지는 직경내를 잘 못 잡겠죠. 그래서 30도면 100%, 100개가 떨어지면 다 잡을 수 있어. 근데 45도로 설계하면 대략 97%의 차폐 효과가 느낄 수 있죠. 그 얘기는 3개 정도는 못 잡는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각이 작을수록 효과는 훨씬 좋다는 얘기야. 그죠? 대신에 뭐는 비싸집니까? 시설비는 비싸지죠. 왜? 각을 좁히려면 얘를 좁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각이 좁아지는 거거든. 대신에 지지물,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설치하기로 했어? 위에다가 역삼각형을 붙여서 여기다가 한 줄 띄우고 여기다 한 줄 띄워요. 그러면 요 놈은 요쪽 커버하고 요 놈은 요쪽을 커버하니까 차폐각을 훨씬 좁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폐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경내를 차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지선 답은 3번 하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옆으로 이동해서 29번 들어갑니다. 29번. 송수전단의 전압을 ES-ER이라 하고 4단자 정수를 ABC라 했을 때 전력 원선도의 반지력 미추습니다. 전력 원선도의 반지력. 2019년도에는 전력 원선도도 참 많이 물어봤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상안으로 표시한다면 1상안에는 송전단 전력, 3상안에는 수전단 전력이 표시될 건데 이 전력 관계를 송수전단 전력 관계를 원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원선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원을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또 어떤 분이 또 얘기합니다. 콤파스요. 콤파스가 없어도 그립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가 있어야 돼? 반지름이라는 놈이 있어야 돼. 이 반지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4단자 정수 ABCD 중에서 임피던스 차원으로 가는 B, 그 다음에 송전단 전압 ES, 수전단 전압 ER 이런 놈이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나올 땐 B분의 ES, ER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만약에 말로 나온다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송수전단 전압, 그 다음에 일반 정수회로가 필요합니다. 이 B가 있으니까요. 일반 정수회로. 이렇게 말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공식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솔직히 지금 나오는 건 공식으로 나왔잖아. 거의 이 말로 나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면 되겠죠. 29번에서는 B분의 ES, ER 답은 3번 하고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30번 문제 가겠습니다. 30번. 양수발전의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 여러분 양수발전이 뭔지 아시죠? 이거 예전에 이제 기사 문제 풀어드리면서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저쪽 어디죠? 거기가 청평인가? 아니 가평? 그쪽에 가시면 양수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양수발전이 있는데 양수발전은 양수식이라는 얘기죠. 양수식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물을 위에서 내려보내.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거야. 발전을 했다가 남는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다시 물을 끄집어 올려놔요. 그랬다가 나중에 피크치, 첨두부하가 걸리게 되면 첨두부하시 요거를 다시 내려보내면서 발전을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를 줄일 수 있어요? 연간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연간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바로 양수식 발전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바로 3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연간 발전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절감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 3번 하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31번도 전압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동일한 부하 전력에 대해서 전압을 2배로 승합하면 전압 강하율, 그 다음에 전력 손실률 각각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주어진 조건 V는 몇 배가 됐다?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물어봤냐면, 첫 번째는 전압 강하 2를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전압 강하율 엡실론을 물어봤고, 세 번째는 전력 손실률이니까 PL 값을 물어봤는데, 이때 전압 강하는 어떻습니까? 전압의 반비례. 전압 강하율은 전압 제곱의 반비례. 그 다음에 전력 손실률 마찬가지 전압 제곱의 반비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하는 전압의 반비례니까 몇 분의 1로? 2분의 1로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하율은 4분의 1로 감소하고요. 마찬가지 전력 손실률도 4분의 1로 감소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 그죠? 우리가 전압을 예전에 110 썼잖아요. 110 쓰다가 일본은 지금도 110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220 승합공사 했어요. 왜 220 승합공사 했어? 중요한 건 이거야. 전력 손실 줄이려고. 왜? 우리는 항상 맨 앞에 선두적으로 두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력 손실입니다.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쓰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김밥 먹으러 왔는데 정말 참치김밥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딱 갖고 참치김밥 딱 보고서 아줌마 그냥 김밥 주세요. 왜? 경제성을 고려하는 거죠. 우리 특히 우리 집사람이 주로 그러는데요. 이제 옷을 사러 갑니다. 옷을 사러 가서 옷을 딱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그 점원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그 물개 박수를 치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어머, 언니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언니를 위한 옷이야.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옷을 입더니 정말 괜찮아. 그랬더니 최고야. 그랬더니 딱 입더니 나중에 가격표를 딱 보더니 나한테는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나오죠. 왜? 분명히 나한테 어울렸지만 경제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성을 고려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왜 110을 쓰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첫 번째로 경제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안정성을 따지는 겁니다. 안정성.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제 안전성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에 110으로 그냥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22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31번에서는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빨리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정말 제가 부러웠던 게 고급 외제차를 사러 가갖고 어떤 분이 저 차가 좀 예쁜데 저거 얼마요? 얼마? 주세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밖에서 쳐다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가장 치사한 게 뭐야? 남 먹고 있을 때 쳐다보는 거잖아. 남 사고 있을 때 쳐다보는 거야. 전 그거밖에 못했거든. 정말로. 정말 비참할 때가 많죠. 또 막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더 비참해질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고려 안 하고, 마음에 드는 걸 딱 사겠어.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제 아는 지인이 면세점에 일을 해요. 면세점에 일하는데, 고급 시계 매장 있잖아. 거기서 일을 하는데, 시계 매장에 이렇게 있었는데, 중국인이 하나 왔대. 근데 중국인 스타일 있잖아요. 스타일이, 그죠? 누가 봐도 거의 반 노숙자잖아. 이렇게 온 거야. 막 바지 이렇게 반쯤 나오고, 옷 다 틀어지고 그렇게 구경하더래요. 그래서 저것 좀 한번 보여달라고. 근데 제가 알고 지인이 주려고 하니까 너무 지저분해갖고 주기가 싫더래. 그냥 보기만 하시라고. 어차피 안 살 거니까 보기만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얼마냐. 좀 비싸다고 저거. 거의 2천만 원 한다고 얘기했대.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2개 주세요. 그러더래. 놀래가지고 그걸 2개 달라고 그랬대. 정말. 제가 그랬죠. 역시 차이나는 달라요. 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자, 32번. 우리도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에 보니까 중국 사람이 제주 땅을 엄청 샀잖아요. 요즘은 충남 아산 쪽의 땅을 그렇게 사들이고 있대요. 최근에 한 500억 넘게 이렇게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이 될 것 같아요. 빨리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자, 32번 들어갑니다. 송전솔로에 근접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했을 때 전자유도 밑줄 쫙 치겠습니다. 전자유도. 우리가 말하는 유도장애란 놈은
크게 봤을 때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바로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정전 유도 현상에서 발생하는 정전 유도 장애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전자 유도 현상에 발생하는 전자 유도 장애,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요놈들의 원인을 아주 잘 물어보죠.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할 거, 유도 장애는 다 지락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락은 뭐야? 땅으로 가는 놈, 영상분입니다. 영상분. 그래서 여기에서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무슨 전압 때문에? 영상은 영상인데 전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영상 전압, 요 놈이 바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 유도장애는 흐르고 있는 전류에서 자숙이 발생하잖아. 그거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영상전유가 됩니다. 영상전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정전 전압 전자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 전압 전자 전류.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정전 전압 전자 전류,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전자 유도장애를 물어봤으니까 전자 전류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 전류, 답은 4번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 갑니다. 33번 계산 문제네요. 66kV입니다. 61Hz 3상 3선식 선로에서 중성점을 소호 리액터 접지하여 완전 공진 상태로 되었을 때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단 소호 리액터를 포함한 영상회로의 등가 저항이 주어졌네요. 200옴. 그 다음에 중성점의 잔류 전압이 얼마입니까? 4400V입니다. 이건 뭐야?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뭘 구했습니까?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 지락 전류를 갖다 구할 건데,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돼? ohm의 공식, 저항분의 전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주어졌어. 뭐가 주어졌어요? 첫 번째, 저항값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200ohm이야 라고 주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전압은 중성점의 잔류 전압이 얼마야? 4400V야 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0 두 개 날리니까 결론은 얼마 나오면 돼? 22A만 나오면 되겠죠. 이건 아주 기본 문제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산 문제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간단한 거 나오면 그냥 맞추면 되고, 어려운 거 나오면 다음에 맞추면 돼. 다음에. 그럼 자격증 언제 따요? 다음에 따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33번은 해드렸고 34번 들어갑니다. 변류기 CT 개방 시 2차 측 단락 밑줄 쫙 칩니다. CT입니다. 즉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계기용, 이름을 적어드릴까? 계기용 변류기가 됩니다. 제가 왜 이름을 적어드렸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봅니다. 계기용 변류기가 뭐냐면 계전기나 기기에 쓰려고 전류를 변성하는 기기란 얘기야. 그러면 계전기나 기기는 소비 전류의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지. 작아야 되니까 전류를 변성할 때는 전류를 키워야 돼, 줄여야 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류를 5A 이하의 소전류로 변성하여 계전기나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놈은 전류를 5A 이하의 소전류로 변성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전류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점검 시 문제가 되는 것이 누군가요? 전압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전압이 엄청나게 높을 때 점검하는 게 좋아? 전압이 없을 때 점검하는 게 좋아? 전압이 없을 때, 즉 전압이 제로일 때 점검하는 게 좋죠. 그러면 전압은 제로란 얘기는 끊어진 거야, 연결된 거야? 끊어지면 안 되지. 끊어지면 전위차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하니까 연결된 거야. 즉 단락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단락, 점검 시에는. 왜? 바로 끊어져 버리면 무한대의 전압, 과전압 때문에 2차 측의 절연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2차 측의 절연 보호를 위해서 무조건 단락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차 측의 절연 보호입니다 라고 해야 되니까 답은 1번 하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옆으로 이동해서 이번에 35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35번. 3상 3선식입니다. 송전선로 전격 전압이 66kV, 3상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66kV. 일선당 리액턴스가 15일 때 100MVA의 기준은 퍼센트 리액턴스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전류가 있으면 2분의
IZ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퍼센트 리액턴스를 따지는데 전류가 없어. 그럼 뭐 V제곱? 10V제곱. 뭐 Z야? PZ라고 들어갑니다. 이때는 벌써 100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때 P의 단위는 기본 단위가 kVA 하고 나오는 거고 전압은 선간 전압으로서 킬로볼트라고 들어가야 돼. 이게 바로 기본 조건이야. 지금에서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신다면 퍼센트 리액턴스 X라는 놈은 10V제곱 10 곱하기 V가 66의 제곱. 위에는 kVA로 들어가야 되는데 100MVA로 들어갔으니까 100 곱하기 10에 3승하고 잡아주고요. 리액턴스가 15입니다 라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0에 6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대략 23% 정도가 나오겠죠. 요게 바로 답이 되겠다. 답은 나번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36번 들어갈게요. 36번. 전격 용량이 150kV, 단상 면학기 2대로 V결선 동그라미 칩니다. V결선. 이때 최대 출력은 얼마입니까? 결론은 V결선 출력 물어봤는데요. 이 V결선 출력은 우리 2019년도 문제에서 처음 나왔던 문제 같아요. 19년도에서만. 자, V결선 시의 출력은 한 대 용량 곱하기 무조건 번삼 루트 3배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대를 연결했잖아. 그러니까 두 배가 되진 않고 대략 두 배가 되는 거야. 즉 1.732배가 되죠. 이걸 갖다 우리는 루트 3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주어지기를 한 대 용량이 150kV입니다 그랬으니까 150 곱하기 번삼 루트 3 하게 되면 대략 260 kVA 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 다음은 37번 문제 됩니다. 37번에서는 배전솔로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우리가 역률을 좋게 했다는 얘기죠. 역률을 개선했습니다. 역률 개선하면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전력 손실 감소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전압 강화 줄어들고요. 설비 이용률 향상되고 다 좋은 얘기야. 그런데 나번에 보시면 뭐가 나 있습니까? 선로 절연에 요하는 비용이 절감된다 하는데 절대로 절연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이 제 기억에는 2019년도 전기기사 1회 문제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절연이라는 것은 전압과 관계됩니다. 전압이 높아지면 절연도 두꺼워져야 되는 거고 전압이 낮으면 절연이 낮아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110V짜리 기계기구를 220에 꽂으면 뻥 하고 터지잖아. 그게 바로 절연이 파괴되는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연이라는 것은 전압과 관계되지 절대로 역률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8번 들어갈게요. 38번은 수력발전에 대한 문제죠.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수력발전소에서 수압관에 분출되는 물의 속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물어봤습니다. 우리 수력에서 뭐가 되냐면 수두라는 게 있어. 수두. 즉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높이로 환산하는 거죠. 수두. 그래서 위치수두, 속도수두, 압력수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속도수두를 HV라고 가정해 본다면 얼마가 나와요? 요 놈은 기본식이 2G분의 V제곱. 분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속도 V에 대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곱을 없애, 요 놈이 넘어갑니다. 제곱을 없애면 반대편에 먼트, 러트 하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는 이 G에 바로 H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때 H라는 것은 유연학체를 의미할 것이고 G는 중력 가속도 9.8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이 바로 분출 속도와 관계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수면에서의 연직거리 유연학체와 관계되겠습니다. 관의 경사, 기울기 관계되겠습니다. 유량, 유량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관의 길이하고는 관계가 없겠어요. 관의 길이. 그래서 여기서는 관의 길이, 즉 3번하고는 관계가 없다. 답은 3번 하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39번 들어갑니다. 39번. 송전단 전압이 161kV, 수전단 전압은 155kV, 상차각 40도, 리액턴스가 49.85일 때 선로 손실 무시한다면 전송전력은 얼마입니까? 전송전력 동그라미. 우리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전송전력 PS라는 놈은 기본식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X분의 VS, VR 요 놈의 사인 델타
라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킬로볼트면 킬로의 더블이니까 메가와트라고 구할 수가 있었다 그랬었죠.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어보도록 하죠. 리액턴스 값이 얼마 나왔냐면 49.8이 나왔어요. 밑에는 49.8. 그 다음에 송전단 전압은 161kV, 수전단 전압 155kV, 그 다음에 사인에다가 몇 도입니까? 40도라고만 넣어주면 지가로서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대략 322메가와트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와. 공식 문제, 계산 문제, 관계식. 관계식은 뭐야? 리액턴스와 전송전력의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있다는 거.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40번. 차단기에서 전격 차단 시간의 표준이 아닌 것 물어봤는데, 요거 전격 차단 시간은 제가 2회 산업기사였나요? 1회였나요? 하여튼 거기서 한번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격 차단 시간이라는 놈은 우리가 세 가지로 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트립 코일 여자부터 소호까지 시간. 두 번째, 개극 시간 플러스 아크 시간. 세 번째, 3에서 8사이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우리가 쓰는 건 세 가지 있습니다. 3, 5, 8. 딱 세 가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전격 차단 시간이 표준이 아닌 것 했으니까 3, 5, 8 빼면 10Hz. 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2019년도 1회, 2회, 3회 전기 산업기사 필기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보시면 산업기사 문제가 그닥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좀 따뜻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다가오는 2020년도는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옆엔 인천박이 있으니까요. 자격증을 책임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전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2020년도 기출문제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